조용히 건네는 말.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이미 늦었다고 느낀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는가? 그때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었는가? 창밖이었는가, 거울이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뒷모습이었는가? 살다 보면 문득 찾아오는 장면이 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혼자 길을 걸을 때, 혹은 아무 일도 없는 오후에 불현듯 떠오르는 한 장면. 그것은 대개 그때 하지 못한 말이거나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하고 되뇌는 순간이다. 당신에게도 그런 장면이 있을 것이다. 평생 마음에 남은 장면.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설명하려 해도 설명되지 않는 그 장면. 돌이킬 수 없음. 그것이 무겁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고 우리가 밟고 온 길은 다시 걸을 수 없다. 그래서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는 일이다. 이 글은 그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을 뿐이다. 그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무게를 어딘가에 숨겨두고 마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후회는 감추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출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렇다고 후회 앞에서 무너지라는 말도 아니다. 다만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일, 그것이 어쩌면 인생의 후반에 필요한 가장 정직한 태도일지도 모른다. 이 글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후회를 없애는 방법도,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비법도 이 안에는 없다. 있는 것은 오직 질문뿐이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당신이 스스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것은 오로지 당신의 몫이다. 자, 그럼 시작하겠다. 당신의 후회에 대하여. 제1장.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더 또렷해지는 까닭. 젊었을 때의 후회와 지금의 후회는 성질이 다르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25에 느꼈던 후회를 떠올려보라. 시험에 떨어졌던 일, 연인과 헤어졌던 일, 부모님께 함부로 말했던 일. 그때는 그것이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날카로움은 무뎌졌다. 어느 순간 그것은 젊은 날의 실수 정도로 정리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 옛날 일이 더 자주 떠오르고 더 오래 머무른다. 젊었을 때는 흘려보냈던 장면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눈앞에 그려진다. 왜 그럴까?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가야 할 곳이 많았다. 후회는 있었지만 그것을 들여다볼 시간은 없었다. 후회를 느꼈다가도 다음 할 일에 밀려 잊혀졌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면 속도가 달라진다. 앞으로 가야 할 길보다 걸어온 길이 더 길어진다. 그제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뒤를 돌아볼 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후회가 늘어난 것이 아니다. 삶을 정리할 눈이 생기며 드러난 것이다. 마치 창고를 정리하는 것과 같다. 오랫동안 쌓아두기만 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면 그제야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다. 왜 이것을 샀는지, 왜 버리지 못했는지, 왜 이렇게 오래 두었는지. 물건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나이 들어 후회가 많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외면했던 것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일 수 있다. 흔히 세월이 해결해 준다고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시간이 약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진다. 어떤 슬픔은 세월 속에서 무뎌진다. 하지만 그 말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대개 관계와 관련된 것들이다. 떠나간 사람에게 하지 못한 말, 곁에 있을 때 해주지 못한 것, 화해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관계.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시간은 그저 흐를 뿐이고 후회는 그 안에서 가라앉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음이나 영원한 이별로 인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그것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다. 현실에서는 끝났지만 마음에서는 계속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젊었을 때의 후회는 대부분 내가 받은 피해에 관한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 기회를 놓친 일,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 그런 후회는 분노와 함께 온다. 그리고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식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후회의 방향이 달라진다. 내가 준 상처에 대한 후회가 더 많아진다.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했던 일, 내가 외면했던 사람, 내가 저버린 마음. 이런 후회는 분노가 아니라 미안함과 함께 온다. 그리고 미안함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식지 않는다. 그래서 나이 들어 느끼는 후회는 더 무겁다. 그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젊었을 때는 나 자신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후회를 느낀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다. 마음이 죽지 않았다는 뜻이다. 무감각해지지 않고 여전히 과거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힘든 일이지만 동시에 귀한 일이기도 하다. 당신의 후회가 더 또렷해졌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그 후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이 인생 후반의 과제일지도 모른다. 제2장. 사람을 가장 오래 붙잡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지 않은 선택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대개 두 종류의 대답을 한다. 하나는 그때 그 일을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 번째 종류의 후회가 더 오래 남는다는 점이다. 해서 실패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이 더 마음에 남는다. 왜 그럴까? 해서 실패한 일은 적어도 결과를 안다. 그때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인과관계가 있다.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끝난 이야기가 된다. 아프지만 완결된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은 다르다. 그것은 영원히 열린 이야기로 남는다. 그때 그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은 답이 없다. 답이 없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계속 맴돈다. 당신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미뤄둔 꿈이 있지 않은가? 언젠가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시작하지 못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 배우고 싶었던 것이든, 가보고 싶었던 곳이든, 해보고 싶었던 일이든, 처음에는 나중에라고 생각했고, 그 나중은 점점 멀어졌고, 이제는 이미 늦었다고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접어둔 말이 있지 않은가?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하려고 몇 번이나 마음먹었지만 결국 하지 못했다. 때를 놓쳤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곳으로 갔다. 삼킨 용기가 있지 않은가? 한 번쯤 모든 것을 걸어볼 수도 있었던 순간. 하지만 두려워서, 조심스러워서,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물러섰다. 그때 만약 나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질문이 가끔씩 떠오른다. 이런 후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무거워진다. 왜냐하면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때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이 후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그것을 해야 할까? 미뤄둔 꿈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할까? 접어둔 말을 지금이라도 해야 할까? 그것은 내가 대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후회를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 앞에서 도망친다. 그때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거나 생각해도 소용없다며 외면한다. 물론 자신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것은 좋지 않다. 하지만 후회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도 좋지 않다. 후회에는 정보가 담겨 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준다. 후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러니 후회를 회피하지 말고 그 성질을 따져 물어보라. 나는 왜 그것을 하지 못했는가? 무엇이 나를 막았는가?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왜 이렇게 오래 남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답을 찾았다고 해서 후회가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 후회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외면하고 사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라. 지금 미루고 있는 것, 지금 접어두고 있는 말, 지금 삼키고 있는 용기. 그것이 나중에 또 다른 후회가 되지는 않을지.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현재는 아직 과거가 아니다. 제3장. 후회 속에는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긴 것이 숨겨져 있다. 사람마다 후회하는 것이 다르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어떤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오래 마음에 남기고 어떤 사람은 금방 잊는다. 왜 그럴까? 후회는 단순히 잘못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후회는 가치의 흔적이다. 어떤 사람은 돈에 관한 일을 후회한다. 그때 그 투자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돈을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후회가 오래 남는 사람은 경제적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돈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안전, 독립, 존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관한 일을 후회한다.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 걸,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관계를 지키지 못했다. 이런 후회가 오래 남는 사람은 사람과의 연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혼자보다 함께가 더 중요한 사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삶의 중심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후회한다. 특정한 상황에서 했던 말, 혹은 하지 못한 말.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잊히지 않는다. 이런 후회가 오래 남는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다. 말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 내뱉은 말이 어떻게 오래 남는지를 알기에 자신의 말에 대해 더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지 못한 삶을 후회한다. 선택하지 않은 길, 포기한 꿈, 되지 못한 사람. 이런 후회가 오래 남는 사람은 자아 실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표현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후회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후회는 잘못의 증거가 아니라 가치의 지도이다. 이것을 알면 후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후회는 단순히 과거에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된다. 그렇게 보면 후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정직한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후회를 들여다보라. 그 안에서 당신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찾아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은 간단하지 않다.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사람도 쉽게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다. 하지만 후회는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준다. 돈을 후회하는 사람은 안정을 원하는 사람이다. 관계를 후회하는 사람은 연결을 원하는 사람이다. 말을 후회하는 사람은 진실을 원하는 사람이다. 살지 못한 삶을 후회하는 사람은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화한 것이다. 실제로는 더 복잡하다. 한 사람 안에도 여러 가지 가치가 섞여 있고 상황에 따라 중요한 것이 달라지기도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이러하다. 후회는 가치를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당신이 후회하는 것은 정말 당신의 기준인가, 아니면 남의 기준인가?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준을 외부에서 받아들인다. 부모에게서, 사회에서, 시대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다. 이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사람이다. 이런 기준들이 어느새 내 것처럼 자리 잡는다. 그래서 어떤 후회는 정말 내 것이 아니다.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고 느끼는 후회.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느끼는 후회. 이런 후회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만 할 뿐 진짜 중요한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의 후회를 살펴볼 때 이것도 함께 물어보라. 이것은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중요하다고 말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인가?
인생의 후반에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남의 기준을 걷어내고 자기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것을 정리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후회는 끝없이 늘어나기만 할 것이다. 당신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후회가 그 답을 알려줄지도 모른다. 제4장. 지나간 선택은 고칠 수 없으나 지금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하고 100번, 1000번 생각해도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를 붙잡는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생각하고 이미 내린 선택을 계속 되짚는다. 왜 그럴까? 어쩌면 그것이 더 쉽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현재를 바꾸는 것보다 덜 무섭다. 하지만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것은 현재를 메마르게 만든다. 마음의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에 쓰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현재에 쓸 에너지는 줄어든다. 후회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후회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후회를 외면하는 것은 좋지 않다. 다만 후회를 다루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감정이지만 그것을 현재를 위해 쓸 수 있다. 후회가 알려주는 것을 오늘의 판단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과거에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한 것을 후회한다면 그 후회를 그저 자책하는 데만 쓰지 말고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오늘은 조금 더 조심해서 말해야지로 바꾸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다. 후회라는 감정은 끈질기다. 한번 바뀌었다고 해서 영원히 바뀌는 것도 아니다. 다시 과거에 빠져들기도 하고 다시 자책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방향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인생의 후반에서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미 선택한 것들이 너무 많다. 직업, 가족, 살아온 방식, 쌓아온 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와서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다. 크지 않지만 의미 있는 것들이다. 말의 온도를 바꿀 수 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의무로 느끼지 않고 기회로 느낄 수 있다. 만남이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은 시간 함께할 수 있음을 고맙게 여길 수 있다. 오래된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관계에도 마음을 열 수 있다.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을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평가해 왔다면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다.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왔다면 자기 자신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거창하지 않다. 세상이 달라지거나 인생이 역전되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남은 시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후회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보다 후회를 인정하되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며 사는 것이 낫다. 희망을 과장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변화가 쉽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수십 년 동안 굳어진 것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더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원망하는 것보다 낫다. 지나간 선택은 고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제5장. 후회 없는 삶이 아니라 후회를 다룰 줄 아는 삶.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그것이 가능할까? 후회 없이 산다는 것. 그것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모든 선택을 완벽하게 했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돌아보지 않았다는 뜻이거나. 모든 선택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미래를 알 수 없고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가지 않은 길이 남고 어떤 것을 얻더라도 얻지 못한 것이 남는다. 그래서 완벽한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돌아보지 않는 것인가?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후회라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가능한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삶인지는 모르겠다. 돌아보지 않는 것은 배우지 않는 것과 같다. 과거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말은 허망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거나 도달할 가치가 없는 목표이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할 것이다. 후회를 다룰 줄 아는 삶을 살겠다. 후회를 다룰 줄 안다는 것은 후회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후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후회를 느끼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 후회를 품되 그것에 갇히지 않는 것. 후회를 바라보되 그것에 삼켜지지 않는 것. 후회를 안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첫째,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한다. 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자책하지도 않는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 멈춘다. 둘째, 그들은 과거와 현재를 분리할 줄 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나, 그때의 한계. 그것을 지금의 눈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렇다고 어쩔 수 없었다며 면죄부를 주지도 않는다. 그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것을 안다. 셋째, 그들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 안다. 후회 없는 삶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후회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후회도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인다. 인생의 후반에 필요한 것은 열정이 아니다. 젊었을 때처럼 불타오르는 열정,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의지, 세상을 바꾸겠다는 포부.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다. 어쩌면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생의 후반에 필요한 것은 정직한 태도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 자신이 살아온 삶에 정직한 것, 자신의 후회에 정직한 것. 정직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좋게 포장하지도 않고 나쁘게 깎아내리지도 않는 것이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것이 나의 삶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글은 여기서 끝난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 제시하지 않았다. 위로의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고 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다. 당신은 당신의 후회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숨기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에 휩쓸리고 있는가? 다루고 있는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만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답을 아는 것이 어쩌면 인생 후반을 사는 방법일지도 모른다.